자,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출 문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경제부 최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예, 어서 오십시오. 네. 지난해 말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에 PF 위기설 계속 있어 왔습니다. 근데 4월 총선 이후에 이 위기가 본격화될 거다. 왜 그런 겁니까?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4월 그 위기설이 나온 이유는 정부의 그 부동산 개발 금융 정책 때문에 비롯된 건데요. 예. 이게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대주단 자율협약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 PF를 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사전에 합의를 하면 예.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또는 이자를 감면을 해서 이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또 공공 그 금융기관들도 대출 보증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뒷받침했습니다. 예. 이런 조치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동성 악화로 시행사와 건설사 부도가 잇따라 발생하면 이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예. 그래서 4월 총선까지는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. 이런 네네. 소문이 있었던 건데요.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사실 그 올해쯤에는 글로벌 그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. 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중동 지역 갈등 고조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. 뭐 미국 금리가 지금 뭐 당장 뭐 빠르게 내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,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을 직접 불러서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해라. 네.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이제 만기 도래를 좀 더 연장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지금 이런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BNK 그 리스크 관리 본부장도 이제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 지난해부터 사실 금융기관들에게 그 부실 채권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 그 채권을 들고 있지 말고 예. 그 캠코 등 이게 공공금융기관에 이렇게 팔아서 좀 재구조화를 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라 이렇게 네. 이제 사실 네. 권유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시행사들과 금융기관들은 그런 유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. 버티기에 나섰던 거죠.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그렇죠.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네, 네. 또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. 네.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시장 화랑 때 그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. 대손 충당금을 높이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 이렇게 어쨌거나, 판단을 한 예. 겁니다.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실 사업장들이 이제 버티다가 한꺼번에 경공매 시장에 쏟아지면 네. 부실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금융기관 부실하는 시장 유동성이 막히면서 건설뿐 아니라 이제 다른 업종 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.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이제 금융기관 부실화로 부동산 개발 금융이 경직되면 장기간 주택 건설이 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예. 공급에 급격한 부족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몇 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.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금감원은 사실 지난해부터 뭐 그 시그널을 어느 정도 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뭐 PF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업 자체, 그러니까 개발 수익이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사는 이걸 절대 놓지 싫은 거고요. 네. 예. 그래서 지금 금융 공공기관들이 연착륙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데, 자 이게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는 이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이제 한국 그 자산관리공사 이제 캠코는 네. 이제 지난해 9월 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. 이 펀드가 뭐냐면 부동산 그 PF 부실 채권들을 좀 사들여서 예. 이제 금융 조건들을 재설계해서 이제 사업을 좀 정상화하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, 재구조화라고 아까 하거든요. 말씀하신, 예.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게 집행 건수가 단 한 건, 그러니까 503억 원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. 미미하네요. 그러면. 네네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도 지난해 11월 이 캠코 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과 보증 비율을 높여주는 특례 상품을 이제 출시했는데 네. 아직 실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사업장이나 채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. 실적이 이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하지만 이달 들어서 금융감독원의 그 부실 사업자 경공매 압박이 이제 강해지면서 네. 금융공공기관들도 질서 있는 그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캠코는 경공매에 참여해서 이제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그런 예.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.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PF 보증을 6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또 주택도시보증공사, 그러니까 허그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만들어서 사업장을 매입한 뒤 예.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정상화를 이제 다음 달 공개하기로 했거든요.
부동산 PF 시장, 그러니까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그 T형처럼 워크아웃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이상 네. 강제로 또 그걸 재구조화 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신청을 네. 하고 채권을 내놔야 되는 예, 건데. 그래서 이제 건전성 그 강화 기준이라든가 예. 이런 거 조금 높여서 네. 경공매 시장에 부실 채권을 좀 내놓게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EPF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. 네. 예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보도국 최재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